꿀을 이것과 같이 먹고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고대 이집트에서 꿀은 상처 치료와 향균 작용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또한 중세 유럽에서는 꿀과 허브를 혼합해서 기관지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꿀은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각종 몸에 꼭 필요한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를 개선시켜주며 피부가 탱탱해지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이라도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고, 심지어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꿀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몸이 허약해지는데요. 이럴 때 꼭 먹어야 되는 게 바로 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잘 몰랐던 꿀의 7가지 효능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기나 독감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모두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이 꿀이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 속에는 키누렌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특히나 밤꿀에 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꿀은 설탕과는 달라서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사람도 먹을 수 있는데요. 하루 한 스푼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꿀은 변비가 있거나 평소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가스가 차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꿀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이 장내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좋은 유익균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꿀은 흐물해지는 피부를 20대 피부처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꿀은 자연이 선물한 천연 보습제라고 할 만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한 피부를 예방하고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꿀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해주고 노화를 막아주며 주름과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네 번째로, 꿀은 감기나 독감 예방에 최고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을 하루에 한 스푼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하루 한 번씩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단순당이 목을 부드럽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환절기마다 자주 기침을 하거나 목이 칼칼하게 아프신 분들은 꼭 이 꿀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꿀은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쉽게 피로해지는 몸을 활력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꿀은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꿀에는 메틸글로삭 같은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주로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며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꿀에는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 효과까지 뛰어나 상처 주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꿀은 불면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은 예로부터 숙면을 위해 민간요법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을 도와주고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먹으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을 풀어줘서 그야말로 꿀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콩입니다. 꿀은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 같은 음료와 같이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부나 두유 같은 콩에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꿀에는 당분과 유기산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단백질과 유기산이 결합하게 되면 두 성분이 응고되어 뭉쳐져서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모든 영양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콩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고 꿀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이 같이 들어가서 소화 불량이 생기고 갑자기 배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꿀을 이것과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궁합에 좋은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할 정도로 매우 좋은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몸속의 나쁜 균을 싹 없애주는 살균 및 해독작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꿀과 마늘을 하루에 한 숟가락씩 떠서 꾸준히 먹으면 그 어떤 비타민 약도 필요 없는 천연 건강식품이 되는데요. 이제부터 꿀과 마늘을 맛있게 먹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깐 마늘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찜기에 넓게 펼쳐 담아줍니다. 마늘을 찜기에 올려 10분 정도 쪄주시고요. 찐 마늘을 꺼내서 키친타올에 넓게 펴서 식혀줍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담아 꿀을 유리병이 거의 담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바로 꺼내서 먹어도 좋지만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맛과 효능이 2배가 됩니다. 하루에 한 알에서 2알 정도만 꾸준히 섭취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홍차나 감입니다. 홍차나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홍차나 감을 먹을 때 떫은 맛이 나게 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몸에 좋은 탄닌 성분이라도 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이 이 탄닌 성분과 만나게 되면 탄닌산철이라는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침전물이 소화기관에서 철분을 흡수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차나 감은 꿀과 같이 먹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꿀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궁합에 좋은 두 번째는 배입니다.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배에도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꿀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환절기에 꿀과 배를 같이 먹으면 감기나 독감 예방에 좋고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신 분들이나 자주 목이 칼칼하신 분들에게는 꿀과 배를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꿀과 배도 같이 먹기에 좋은 요리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배꿀찜입니다. 먼저 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 안의 씨를 다 제거하고요. 배속을 파내어 그릇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릇 모양의 배를 찜기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찌면 완성입니다. 이제 배를 꺼내어 꿀을 같이 넣어 드시면 됩니다. 배가 없다면 단호박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유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꿀과 함께 몸속에 들어오면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해서 속이 거북해지고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꿀의 영양분과 양파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꿀과 이것을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궁합에 좋은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가끔씩 우유에 꿀을 타드시는 경우 있을 텐데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심적 안정감을 주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수면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자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여기에 꿀을 같이 드시게 되면 꿀의 따뜻한 성질이 우유의 트립토판 흡수를 원활하게 도와줘서 불면증을 없애주고 깊은 수면에 잠들 수 있게 도와줘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개운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세 미만의 아기에는 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 균이 있을 수 있어 아기에게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이거나 당뇨병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은 꿀에는 자연적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량을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역시 꿀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루 2스푼에서 3스푼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은 크게 보면 천연벌꿀과 사양벌꿀로 나뉘는데요. 사양벌꿀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설탕을 먹여 키운 벌을 통해 얻은 꿀을 말합니다. 즉, 꿀은 사양벌꿀보다는 천연벌꿀이 몸에 특효약이 있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사양벌꿀과 천연벌꿀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꿀병 균면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큰 글씨로 탄소동 유원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꽃에서 나는 천연꿀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동 유원소비가 낮을수록 좋은 꿀인데요. 최소 22.5% 이하면 천연꿀입니다. 결국 좋은 꿀을 선택하려면 꿀병 균면, 라벨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을 이것과 같이 먹고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고대 이집트에서 꿀은 상처 치료와 향균 작용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또한 중세 유럽에서는 꿀과 허브를 혼합해서 기관지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꿀은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각종 몸에 꼭 필요한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를 개선시켜주며 피부가 탱탱해지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이라도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고 심지어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꿀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몸이 허약해지는데요. 이럴 때 꼭 먹어야 되는 게 바로 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잘 몰랐던 꿀의 7가지 효능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기나 독감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모두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이 꿀이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 속에는 키누렌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특히나 밤꿀에 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꿀은 설탕과는 달라서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사람도 먹을 수 있는데요. 하루 1스푼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꿀은 변비가 있거나 평소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가스가 차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꿀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이 장내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좋은 유익균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꿀은 흐물해지는 피부를 20대 피부처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꿀은 자연이 선물한 천연 보습제라고 할 만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한 피부를 예방하고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꿀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해주고 노화를 막아주며 주름과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네 번째로 꿀은 감기나 독감 예방에 최고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을 하루에 1스푼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하루 한 번씩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단순당이 목을 부드럽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환절기마다 자주 기침을 하거나 목이 칼칼하게 아프신 분들은 꼭 이 꿀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꿀은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쉽게 피로해지는 몸을 활력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꿀은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꿀에는 메틸글로삭 같은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주로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며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꿀에는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 효과까지 뛰어나 상처 주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꿀은 불면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은 예로부터 숙면을 위해 민간요법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을 도와주고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먹으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을 풀어줘서 그야말로 꿀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콩입니다. 꿀은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 같은 음료와 같이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부나 두유 같은 콩에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꿀에는 당분과 유기산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단백질과 유기산이 결합하게 되면 두 성분이 응고되어 뭉쳐져서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모든 영양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콩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고 꿀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이 같이 들어가서 소화불량이 생기고 갑자기 배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꿀을 이것과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궁합에 좋은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할 정도로 매우 좋은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몸속의 나쁜 균을 싹 없애주는 살균 및 해독작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꿀과 마늘을 하루에 한 숟가락씩 떠서 꾸준히 먹으면 그 어떤 비타민 약도 필요 없는 천연 건강식품이 되는데요. 이제부터 꿀과 마늘을 맛있게 먹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깐 마늘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찜기에 넓게 펼쳐 담아줍니다. 마늘을 찜기에 올려 10분 정도 쪄주시고요. 찐 마늘을 꺼내서 키친타올에 넓게 펴서 식혀줍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담아 꿀을 유리병이 거의 담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바로 꺼내서 먹어도 좋지만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맛과 효능이 2배가 됩니다. 하루에 한 알에서 2알 정도만 꾸준히 섭취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홍차나 감입니다. 홍차나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홍차나 감을 먹을 때 떫은 맛이 나게 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몸에 좋은 탄닌 성분이라도 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이 이 탄닌 성분과 만나게 되면 탄닌산철이라는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침전물이 소화기관에서 철분을 흡수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차나 감은 꿀과 같이 먹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꿀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궁합에 좋은 두 번째는 배입니다.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배에도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꿀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환절기에 꿀과 배를 같이 먹으면 감기나 독감 예방에 좋고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신 분들이나 자주 목이 칼칼하신 분들에게는 꿀과 배를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꿀과 배도 같이 먹기에 좋은 요리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배꿀찜입니다. 먼저 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 안에 씨를 다 제거하고요. 배속을 파내어 그릇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릇 모양의 배를 찜기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찌면 완성입니다. 이제 배를 꺼내어 꿀을 같이 넣어 드시면 됩니다. 배가 없다면 단호박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유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꿀과 함께 몸속에 들어오면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해서 속이 거북해지고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꿀의 영양분과 양파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꿀과 이것을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궁합에 좋은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가끔씩 우유에 꿀을 타드시는 경우 있을 텐데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심적 안정감을 주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수면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자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줍니다. 여기에 꿀을 같이 드시게 되면 꿀의 따뜻한 성질이 우유의 트립토판 흡수를 원활하게 도와줘서 불면증을 없애주고 깊은 수면에 잠들 수 있게 도와줘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개운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세 미만의 아기에는 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 균이 있을 수 있어 아기에게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이거나 당뇨병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은 꿀에는 자연적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량을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역시 꿀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루 2스푼에서 3스푼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은 크게 보면 천연벌꿀과 사양벌꿀로 나뉘는데요. 사양벌꿀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설탕을 먹여 키운 벌을 통해 얻은 꿀을 말합니다. 즉, 꿀은 사양벌꿀보다는 천연벌꿀이 몸에 특효약이 있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사양벌꿀과 천연벌꿀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꿀병 균면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큰 글씨로 탄소동 유원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꽃에서 나는 천연꿀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동 유원소비가 낮을수록 좋은 꿀인데요. 최소 22.5% 이하면 천연꿀입니다. 결국 좋은 꿀을 선택하려면 꿀병 균면 라벨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을 이것과 같이 먹고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고대 이집트에서 꿀은 상처 치료와 향균 작용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또한 중세 유럽에서는 꿀과 허브를 혼합해서 기관지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꿀은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각종 몸에 꼭 필요한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를 개선시켜주며 피부가 탱탱해지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이라도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고 심지어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꿀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몸이 허약해지는데요. 이럴 때 꼭 먹어야 되는 게 바로 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잘 몰랐던 꿀의 7가지 효능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기나 독감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모두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이 꿀이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 속에는 키누렌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특히나 밤꿀에 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꿀은 설탕과는 달라서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사람도 먹을 수 있는데요. 하루 1스푼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꿀은 변비가 있거나
평소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가스가 차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꿀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이 장내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좋은 유익균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꿀은 흐물해지는 피부를 20대 피부처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꿀은 자연이 선물한 천연 보습제라고 할 만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한 피부를 예방하고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꿀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해주고 노화를 막아주며 주름과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네 번째로, 꿀은 감기나 독감 예방에 최고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을 하루에 한 스푼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하루 한 번씩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단순당이 목을 부드럽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환절기마다 자주 기침을 하거나 목이 칼칼하게 아프신 분들은 꼭 이 꿀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꿀은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쉽게 피로해지는 몸을 활력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꿀은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꿀에는 메틸글로삭 같은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주로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며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꿀에는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 효과까지 뛰어나 상처 주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꿀은 불면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은 예로부터 숙면을 위해 민간요법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을 도와주고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먹으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을 풀어줘서 그야말로 꿀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콩입니다. 꿀은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 같은 음료와 같이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부나 두유 같은 콩에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꿀에는 당분과 유기산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단백질과 유기산이 결합하게 되면 두 성분이 응고되어 뭉쳐져서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모든 영양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콩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고 꿀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이 같이 들어가서 소화 불량이 생기고 갑자기 배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꿀을 이것과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궁합에 좋은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의 10대 슈퍼푸드라고 할 정도로 매우 좋은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몸속의 나쁜 균을 싹 없애주는 살균 및 해독작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꿀과 마늘을 하루에 한 숟가락씩 떠서 꾸준히 먹으면 그 어떤 비타민 약도 필요 없는 천연 건강식품이 되는데요. 이제부터 꿀과 마늘을 맛있게 먹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깐 마늘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찜기에 넓게 펼쳐 담아줍니다. 마늘을 찜기에 올려 10분 정도 쪄주시고요. 찐 마늘을 꺼내서 키친타올에 넓게 펴서 식혀줍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담아 꿀을 유리병이 거의 담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바로 꺼내서 먹어도 좋지만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맛과 효능이 2배가 됩니다. 하루에 한 알에서 2알 정도만 꾸준히 섭취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홍차나 감입니다. 홍차나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홍차나 감을 먹을 때 떫은 맛이 나게 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몸에 좋은 탄닌 성분이라도 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이 이 탄닌 성분과 만나게 되면 탄닌산철이라는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침전물이 소화기관에서 철분을 흡수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차나 감은 꿀과 같이 먹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꿀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궁합에 좋은 두 번째는 배입니다.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배에도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꿀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환절기에 꿀과 배를 같이 먹으면 감기나 독감 예방에 좋고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신 분들이나 자주 목이 칼칼하신 분들에게는 꿀과 배를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꿀과 배도 같이 먹기에 좋은 요리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배꿀찜입니다. 먼저 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 안의 씨를 다 제거하고요. 배 속을 파내어 그릇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릇 모양의 배를 찜기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찌면 완성입니다. 이제 배를 꺼내어 꿀을 같이 넣어 드시면 됩니다. 배가 없다면 단호박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유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꿀과 함께 몸속에 들어오면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해서 속이 거북해지고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꿀의 영양분과 양파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꿀과 이것을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궁합에 좋은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가끔씩 우유에 꿀을 타드시는 경우 있을 텐데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심적 안정감을 주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수면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자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여기에 꿀을 같이 드시게 되면 꿀의 따뜻한 성질이 우유의 트립토판 흡수를 원활하게 도와줘서 불면증을 없애주고 깊은 수면에 잠들 수 있게 도와줘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개운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세 미만의 아기에는 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 균이 있을 수 있어 아기에게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이거나 당뇨병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은 꿀에는 자연적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량을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역시 꿀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루 2스푼에서 3스푼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은 크게 보면 천연벌꿀과 사양벌꿀로 나뉘는데요. 사양벌꿀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설탕을 먹여 키운 벌을 통해 얻은 꿀을 말합니다. 즉, 꿀은 사양벌꿀보다는 천연벌꿀이 몸에 특효약이 있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사양벌꿀과 천연벌꿀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꿀병 균면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큰 글씨로 탄소동 유원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꽃에서 나는 천연꿀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동 유원소비가 낮을수록 좋은 꿀인데요. 최소 22.5% 이하면 천연꿀입니다. 결국 좋은 꿀을 선택하려면 꿀병 균면, 라벨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을 이것과 같이 먹고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고대 이집트에서 꿀은 상처 치료와 향균 작용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또한 중세 유럽에서는 꿀과 허브를 혼합해서
기관지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꿀은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각종 몸에 꼭 필요한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를 개선시켜주며 피부가 탱탱해지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이라도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고 심지어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꿀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몸이 허약해지는데요. 이럴 때 꼭 먹어야 되는 게 바로 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잘 몰랐던 꿀의 7가지 효능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기나 독감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모두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이 꿀이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 속에는 키누렌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특히나 밤꿀에 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꿀은 설탕과는 달라서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사람도 먹을 수 있는데요. 하루 한 스푼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꿀은 변비가 있거나 평소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가스가 차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꿀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이 장내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좋은 유익균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꿀은 흐물해지는 피부를 20대 피부처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꿀은 자연이 선물한 천연 보습제라고 할 만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한 피부를 예방하고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꿀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해주고 노화를 막아주며 주름과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네 번째로 꿀은 감기나 독감 예방에 최고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을 하루에 한 스푼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하루 한 번씩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단순당이 목을 부드럽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환절기마다 자주 기침을 하거나 목이 칼칼하게 아프신 분들은 꼭 이 꿀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꿀은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쉽게 피로해지는 몸을 활력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꿀은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꿀에는 메틸글로삭 같은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주로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며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꿀에는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 효과까지 뛰어나 상처 주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꿀은 불면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은 예로부터 숙면을 위해 민간요법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을 도와주고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먹으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을 풀어줘서 그야말로 꿀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콩입니다. 꿀은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 같은 음료와 같이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부나 두유 같은 콩에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꿀에는 당분과 유기산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단백질과 유기산이 결합하게 되면 두 성분이 응고되어 뭉쳐져서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모든 영양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콩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고 꿀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이 같이 들어가서 소화 불량이 생기고 갑자기 배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꿀을 이것과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궁합에 좋은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할 정도로 매우 좋은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몸속의 나쁜 균을 싹 없애주는 살균 및 해독작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꿀과 마늘을 하루에 한 숟가락씩 떠서 꾸준히 먹으면 그 어떤 비타민 약도 필요 없는 천연 건강식품이 되는데요. 이제부터 꿀과 마늘을 맛있게 먹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깐 마늘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찜기에 넓게 펼쳐 담아줍니다. 마늘을 찜기에 올려 10분 정도 쪄주시고요. 찐 마늘을 꺼내서 키친타올에 넓게 펴서 식혀줍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담아 꿀을 유리병이 거의 담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바로 꺼내서 먹어도 좋지만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맛과 효능이 2배가 됩니다. 하루에 한 알에서 2알 정도만 꾸준히 섭취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홍차나 감입니다. 홍차나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홍차나 감을 먹을 때 떫은 맛이 나게 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몸에 좋은 탄닌 성분이라도 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이 이 탄닌 성분과 만나게 되면 탄닌산철이라는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침전물이 소화기관에서 철분을 흡수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차나 감은 꿀과 같이 먹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꿀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궁합에 좋은 두 번째는 배입니다.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배에도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꿀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환절기에 꿀과 배를 같이 먹으면 감기나 독감 예방에 좋고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신 분들이나 자주 목이 칼칼하신 분들에게는 꿀과 배를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꿀과 배도 같이 먹기에 좋은 요리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배꿀찜입니다. 먼저 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 안의 씨를 다 제거하고요. 배속을 파내어 그릇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릇 모양의 배를 찜기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찌면 완성입니다. 이제 배를 꺼내어 꿀을 같이 넣어 드시면 됩니다. 배가 없다면 단호박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유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꿀과 함께 몸속에 들어오면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해서 속이 거북해지고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꿀의 영양분과 양파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꿀과 이것을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궁합에 좋은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가끔씩 우유에 꿀을 타드시는 경우 있을 텐데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심적 안정감을 주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수면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자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여기에 꿀을 같이 드시게 되면 꿀의 따뜻한 성질이 우유의 트립토판 흡수를 원활하게 도와줘서 불면증을 없애주고 깊은 수면에 잠들 수 있게 도와줘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개운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세 미만의 아기에는 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 균이 있을 수 있어 아기에게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이거나 당뇨병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은 꿀에는 자연적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량을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역시 꿀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루 2스푼에서 3스푼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은 크게 보면 천연벌꿀과 사양벌꿀로 나뉘는데요. 사양벌꿀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설탕을 먹여 키운 벌을 통해 얻은 꿀을 말합니다. 즉, 꿀은 사양벌꿀보다는 천연벌꿀이 몸에 특효약이 있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사양벌꿀과 천연벌꿀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꿀병 균면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큰 글씨로 탄소동 유원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꽃에서 나는 천연꿀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동 유원소비가 낮을수록 좋은 꿀인데요. 최소 22.5% 이하면 천연꿀입니다. 결국 좋은 꿀을 선택하려면 꿀병 균면, 라벨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을 이것과 같이 먹고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고대 이집트에서 꿀은 상처 치료와 향균 작용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또한 중세 유럽에서는 꿀과 허브를 혼합해서 기관지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꿀은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각종 몸에 꼭 필요한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를 개선시켜주며 피부가 탱탱해지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이라도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고 심지어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꿀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몸이 허약해지는데요. 이럴 때 꼭 먹어야 되는 게 바로 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잘 몰랐던 꿀의 7가지 효능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기나 독감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모두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이 꿀이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 속에는 키누렌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특히나 밤꿀에 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꿀은 설탕과는 달라서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사람도 먹을 수 있는데요. 하루 1스푼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꿀은 변비가 있거나 평소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가스가 차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꿀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이 장내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좋은 유익균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꿀은 흐물해지는 피부를 20대 피부처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꿀은 자연이 선물한 천연 보습제라고 할 만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한 피부를 예방하고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꿀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해주고 노화를 막아주며 주름과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네 번째로 꿀은 감기나 독감 예방에 최고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을 하루에 1스푼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하루 한 번씩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단순당이 목을 부드럽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환절기마다 자주 기침을 하거나 목이 칼칼하게 아프신 분들은 꼭 이 꿀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꿀은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쉽게 피로해지는 몸을 활력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꿀은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꿀에는 메틸글로삭 같은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주로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며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꿀에는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 효과까지 뛰어나 상처 주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꿀은 불면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은 예로부터 숙면을 위해 민간요법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을 도와주고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먹으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을 풀어줘서 그야말로 꿀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콩입니다. 꿀은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 같은 음료와 같이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부나 두유 같은 콩에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꿀에는 당분과 유기산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단백질과 유기산이 결합하게 되면 두 성분이 응고되어 뭉쳐져서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모든 영양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콩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고 꿀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이 같이 들어가서 소화 불량이 생기고 갑자기 배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꿀을 이것과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궁합에 좋은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할 정도로 매우 좋은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몸속의 나쁜 균을 싹 없애주는 살균 및 해독작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꿀과 마늘을 하루에 한 숟가락씩 떠서 꾸준히 먹으면 그 어떤 비타민 약도 필요 없는 천연 건강식품이 되는데요. 이제부터 꿀과 마늘을 맛있게 먹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깐 마늘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찜기에 넓게 펼쳐 담아줍니다. 마늘을 찜기에 올려 10분 정도 쪄주시고요. 찐 마늘을 꺼내서 키친타올에 넓게 펴서 식혀줍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담아 꿀을 유리병이 거의 담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바로 꺼내서 먹어도 좋지만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맛과 효능이 2배가 됩니다. 하루에 한 알에서 2알 정도만 꾸준히 섭취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홍차나 감입니다. 홍차나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홍차나 감을 먹을 때 떫은 맛이 나게 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몸에 좋은 탄닌 성분이라도 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이 이 탄닌 성분과 만나게 되면 탄닌산철이라는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침전물이 소화기관에서 철분을 흡수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차나 감은 꿀과 같이 먹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꿀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궁합에 좋은 두 번째는 배입니다.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배에도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꿀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환절기에 꿀과 배를 같이 먹으면 감기나 독감 예방에 좋고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신 분들이나 자주 목이 칼칼하신 분들에게는 꿀과 배를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꿀과 배도 같이 먹기에 좋은 요리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배꿀찜입니다. 먼저 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 안의 씨를 다 제거하고요. 배 속을 파내어 그릇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릇 모양의 배를 찜기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찌면 완성입니다.
이제 배를 꺼내어 꿀을 같이 넣어 드시면 됩니다. 배가 없다면 단호박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유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꿀과 함께 몸속에 들어오면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해서 속이 거북해지고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꿀의 영양분과 양파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꿀과 이것을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궁합에 좋은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가끔씩 우유에 꿀을 타드시는 경우 있을 텐데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심적 안정감을 주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수면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자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줍니다. 여기에 꿀을 같이 드시게 되면 꿀의 따뜻한 성질이 우유의 트립토판 흡수를 원활하게 도와줘서 불면증을 없애주고 깊은 수면에 잠들 수 있게 도와줘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개운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세 미만의 아기에는 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 균이 있을 수 있어 아기에게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이거나 당뇨병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은 꿀에는 자연적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량을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역시 꿀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루 2스푼에서 3스푼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은 크게 보면 천연벌꿀과 사양벌꿀로 나뉘는데요. 사양벌꿀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설탕을 먹여 키운 벌을 통해 얻은 꿀을 말합니다. 즉, 꿀은 사양벌꿀보다는 천연벌꿀이 몸에 특효약이 있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사양벌꿀과 천연벌꿀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꿀병 균면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큰 글씨로 탄소동위원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꽃에서 나는 천연꿀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동위원소비가 낮을수록 좋은 꿀인데요. 최소 22.5% 이하면 천연꿀입니다. 결국 좋은 꿀을 선택하려면 꿀병 균면, 라벨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을 이것과 같이 먹고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고대 이집트에서 꿀은 상처 치료와 향균 작용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또한 중세 유럽에서는 꿀과 허브를 혼합해서 기관지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꿀은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각종 몸에 꼭 필요한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를 개선시켜주며 피부가 탱탱해지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이라도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고 심지어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꿀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몸이 허약해지는데요. 이럴 때 꼭 먹어야 되는 게 바로 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잘 몰랐던 꿀의 7가지 효능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기나 독감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모두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이 꿀이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 속에는 키누렌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특히나 밤꿀에 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꿀은 설탕과는 달라서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사람도 먹을 수 있는데요. 하루 1스푼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꿀은 변비가 있거나 평소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가스가 차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꿀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이 장내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좋은 유익균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꿀은 흐물해지는 피부를 20대 피부처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꿀은 자연이 선물한 천연 보습제라고 할 만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한 피부를 예방하고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꿀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해주고 노화를 막아주며 주름과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네 번째로 꿀은 감기나 독감 예방에 최고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을 하루에 한 스푼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하루 한 번씩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단순당이 목을 부드럽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환절기마다 자주 기침을 하거나 목이 칼칼하게 아프신 분들은 꼭 이 꿀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꿀은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쉽게 피로해지는 몸을 활력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꿀은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꿀에는 메틸글로삭 같은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주로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며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꿀에는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 효과까지 뛰어나 상처 주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꿀은 불면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은 예로부터 숙면을 위해 민간요법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을 도와주고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먹으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을 풀어줘서 그야말로 꿀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콩입니다. 꿀은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 같은 음료와 같이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부나 두유 같은 콩에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꿀에는 당분과 유기산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단백질과 유기산이 결합하게 되면 두 성분이 응고되어 뭉쳐져서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모든 영양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콩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고 꿀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이 같이 들어가서 소화 불량이 생기고 갑자기 배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꿀을 이것과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궁합에 좋은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의 10대 슈퍼푸드라고 할 정도로 매우 좋은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몸속의 나쁜 균을 싹 없애주는 살균 및 해독작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꿀과 마늘을 하루에 한 숟가락씩 떠서 꾸준히 먹으면 그 어떤 비타민 약도 필요 없는 천연 건강식품이 되는데요. 이제부터 꿀과 마늘을 맛있게 먹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깐 마늘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찜기에 넓게 펼쳐 담아줍니다. 마늘을 찜기에 올려 10분 정도 쪄주시고요. 찐 마늘을 꺼내서 키친타올에 넓게 펴서 식혀줍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담아 꿀을 유리병이 거의 담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바로 꺼내서 먹어도 좋지만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맛과 효능이 2배가 됩니다. 하루에 한 알에서 2알 정도만 꾸준히 섭취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홍차나 감입니다. 홍차나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홍차나 감을 먹을 때 떫은 맛이 나게 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몸에 좋은 탄닌 성분이라도 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이 이 탄닌 성분과 만나게 되면 탄닌산철이라는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침전물이 소화기관에서 철분을 흡수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차나 감은 꿀과 같이 먹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꿀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궁합에 좋은 두 번째는 배입니다.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배에도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꿀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환절기에 꿀과 배를 같이 먹으면 감기나 독감 예방에 좋고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신 분들이나 자주 목이 칼칼하신 분들에게는 꿀과 배를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꿀과 배도 같이 먹기에 좋은 요리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배꿀찜입니다. 먼저 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 안의 씨를 다 제거하고요. 배속을 파내어 그릇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릇 모양의 배를 찜기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찌면 완성입니다. 이제 배를 꺼내어 꿀을 같이 넣어 드시면 됩니다. 배가 없다면 단호박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유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꿀과 함께 몸속에 들어오면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해서 속이 거북해지고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꿀의 영양분과 양파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꿀과 이것을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궁합에 좋은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가끔씩 우유에 꿀을 타드시는 경우 있을 텐데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심적 안정감을 주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수면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자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여기에 꿀을 같이 드시게 되면 꿀의 따뜻한 성질이 우유의 트립토판 흡수를 원활하게 도와줘서 불면증을 없애주고 깊은 수면에 잠들 수 있게 도와줘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개운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세 미만의 아기에는 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 균이 있을 수 있어 아기에게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이거나 당뇨병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은 꿀에는 자연적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량을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역시 꿀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루 2스푼에서 3스푼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은 크게 보면 천연벌꿀과 사양벌꿀로 나뉘는데요. 사양벌꿀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설탕을 먹여 키운 벌을 통해 얻은 꿀을 말합니다. 즉, 꿀은 사양벌꿀보다는 천연벌꿀이 몸에 특효약이 있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사양벌꿀과 천연벌꿀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꿀병 균면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큰 글씨로 탄소동 유원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꽃에서 나는 천연꿀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동 유원소비가 낮을수록 좋은 꿀인데요. 최소 22.5% 이하면 천연꿀입니다. 결국 좋은 꿀을 선택하려면 꿀병 균면 라벨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